안녕하세요. 달다 하나쌤입니다. 네,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8회 보건 공중 파트, 그 중에서도 보건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식물과 낙엽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 물었네요. 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우리 음식물, 그 다음에 뭐 낙엽 같은 거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뭘 섞냐면 축산 폐기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분뇨를 섞고요. 그 다음에 세균, 곰팡이 이런 것 등을 이용해가지고 비료를 만든다. 네, 비료를 만드는 법, 비료를 만드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 문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2번에 해당되는 퇴비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네, 2번.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진료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증가, 그 다음에 진료 과잉, 이런 문제점을 유발하는 거 어떤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의사가 행해지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양에다가 가격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진료 서비스 하나하나에다가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다가 여기에다가 다 가격을 매겨놔요. 네, 가격을 책정해놔요. 그럼 당연히 의료 서비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진료비가 올라가겠죠. 액수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충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 할 수 있겠고 제공할 수 있겠고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너무 서비스를 과다 제공해서 진료비가 또 과다해집니다. 진료비가 과잉되는 부작용을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는 거 행위 하나하나마다 수가를 매겨 놓는 거, 가격을 책정해 놓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물을 염소 소독하였을 때 수중에 잔여물이 차아 염소산 등이 남게 되는 유효 염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네, 염소는 물을 소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살균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 집 그 수도 꼭지까지 보내는 동안에도 소독 효과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잔류 염소가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 소독을 시킬 수 있는 이 염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염소를 그냥 딱 맞게 넣으면 중간에 파이프 타고 우리 집에 오는 동안 세균을 막아줄 무기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싸고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의 이 염소를 남겨두는데 이 염소를 우리가 잔류 염소라고 합니다. 물속에 남아있는 잔류 염소. 이 잔류 염소에는 유리 잔류 염소와 그 다음에 결합 잔류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되어 있다는 건 이 물질 혼자서도 솔로 부대입니다. 솔로 부대에 혼자서도 물속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염소가 싸워서 이렇게 살균력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아주 힘이 세요. 살균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엄청 세다. 네. 결합 잔류 염소는 잔류 염소가 무엇인가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얘는 이것과는 반대로 위에 유리 잔류 염소와는 반대로 얘는 커플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플 부대. 그래서 무언가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물속에 그 암모니아 같은 오염물질이랑 이미 반응을 해서 결합해버린 염소예요. 결합해버린 염소기 때문에 이미 한번 싸우느라 힘을 써버렸기 때문에 유리 잔류 염소에 비해서는 살균력이 오래 잔잔히 유지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 잔류 염소와 결합 잔류 염소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차아 염소산 등이 남게 된다 하는 유효 염소는 유리 잔류 염소에 해당이 되고요. 결합 잔류 염소는 뭐 암모니아랑 반응했다 아니면 뭐 클로라민 등의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이렇게 하면은 결합 잔류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니, 3번이 아니라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4번. 우리나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그죠? 1번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건 맞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했다는 거니까 1번은 맞고요. 2번에 폐기물 처리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법을 만드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배출량에 따른 배출량이 많아지면 비용을 더 많이 물리는 것과 같은 이런 비용 부담 완화가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환경세 부담 완화가 아니라 환경세에 대한 부담도 강화시켜야 될 거고요. 네, 탄소세 폐지가 아니라 탄소세를 내게 하는 거, 이것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번 유해물질 관리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우수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유해물질이라는 건 뭔가 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거, 그러니까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대신 사용하는 거, 이거 대치라고 하는데요. 대체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뭐 대체한다던가, 물질을 대치, 대체, 아니면 만드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 공정을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설비를 대체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바꾸는 것들이 훨씬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젠 같은 거는 굉장히 유독한 유해성 물질인데요. 이것들을 뭐 톨루엔 같은 걸로 바꾼다던가, 벤젠을 톨루엔 뭐 이런 것들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페인트 작업 같은 거는 보통 분무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흡기에 좀 안 좋을 겁니다. 분무식을 전기 흡착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들이 있죠. 전환시키는 거. 이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효과적이고 우수한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치라고 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고온 환경에서 심한 발환으로 열경련을 일으킨 사람에게 취해주어야 할 응급처치로 옳은 거 물었네요. 열경련은 뭐냐?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환경에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우리 몸에서는 염분이 빠져나가죠. 염분도 빠져나가고 전해질 같은 것들이 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겁니다. 그걸 열경련이라고 하는데요. 근육, 경련. 그게 열경련이 되겠습니다. 열경련. 그래서 열경련이 오면 우리가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게 하면 되겠어요. 휴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공급해야겠죠. 많이 땀을 흘렸으니까 수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은 경련이 일어난 곳에 경련이 일어난 근육에다가 마사지 해주는 게 또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6번에서 보면은 문제에 대한 답은 나머지는 다 안 될 것 같고, 그쵸? 1번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환자를 눕힌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가축의 배설물이나 가정의 생활 화수 등이 하천에 한꺼번에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물속의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영양분이 많아지는 부영양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 무기물이 증식하는, 무기물이 늘어나는 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부영양화. 1번의 엘니뇨 현상, 이거는 뭐 열대 태평양 이런 적도 부근에서 남미 해안으로부터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냥 엘니뇨 현상 너무 어렵기는 한데 태평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 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네, 엘니뇨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좀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열섬 현상, 얘는 이제 열이 많아지는 거죠. 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부에 섬처럼 열이 이렇게 막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좀 높게 되는 거. 네, 도심 지역에 그래서 도심 지역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 네, 그 다음에 녹조 현상. 얘는 영양염류가 좀 많아져가지고 호수에 이런 녹조류가 대량으로, 네, 녹조니까 녹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해서 녹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영양, 염류, 네, 과다로, 호수, 특징적인 건 호수예요. 호수. 호수의 녹조류가 대량 번식하는 거. 그래서 녹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 녹조 현상입니다. 네, 특징은 호수라고 했죠. 호수에. 네, 4번의 적조 현상. 녹조 현상과 적조 현상을 좀 구분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적조 현상은 바다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네, 부영양화에 의해서 네, 부영양화에 의해 우리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있죠. 플랑크톤. 얘가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네, 번식해서 붉은색을 띠는 걸 우리가 적조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녹조 현상이랑 적조 현상은 뭐가 또 대량으로 번식하는 거기는 한데 녹조는 네, 호수라는 점, 적조는 네, 바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7번의 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있네요. 네,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걸 골라라 그랬는데 1번의 모자보건. 네, 모자보건은 맞아요. 그죠? 네, 모자보건은 맞고 모자보건 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 예방접종, 아이와 관련된 거, 네, 예방접종 이런 것도 사업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정신보건, 네, 정신보건의 증진, 보건 증진 이런 것도 1차 보건의 네,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 풍토병 네, 그 지방의 풍토병 잘 발생하는 네, 풍토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네, 1차 보건 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전한 식수 네, 물로 인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오염된 물을 먹고 하면서 감염병이 전파되면서 1차 보건 의료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식수 제공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위생 관리 이런 것들도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네. 필수 의약품 꼭 필요한 의약품 같은 것들은 또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죠?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있다, 상해 있다, 이런 적절한 치료, 네, 적절한 치료, 못 받는 치료들을 이제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뭐 교육도 이제 또 해줘야 되죠. 1차 보건의료에서 해주는 거, 교육, 그 다음에 뭐 예방, 관리, 네, 이런 것들이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 실시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네, 옳은 거 됐습니다. 의료보장제도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보장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소득이 아주 낮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가 있겠네요. 그죠? 의료급여. 요 세 개가 의료보장제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실시하게 된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했어요. 그죠? 1번에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고 했는데 주거라는 건 집이잖아요. 집. 집이랑 관련된 거라서 지금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죠? 2번 보건의료 사업 효과의 극소화. 네, 보건의료 사업 효과는 극대화 되겠죠. 최대화 될 겁니다. 극소화가 아니라 최대화 될 거고요. 네, 3번 국민 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차등 있게 분배. 네, 차별 없이 분배하려고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많든 적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보건의료비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의료비가 최고 수준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5번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한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병원 진료비가 크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네, 10번 교량 가설, 터널 공사, 잠수 작업 등을 할 때 걸릴 수 있는 잠한병. 네, 잠한병의 작업 환경으로 옳은 것은 잠한병은 이거 고압의 작업을 해가지고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네, 고압의 작업을 하고 작업 후에 급속히 감압이 이루어지면서 네, 물 아래에서 바다 밑에서 바다 엄청나게 깊은 곳에서 잠수부들이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기압이 높은 상태로 일을 하다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됨으로 인해서 급속히 감압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녹아있던 질소가스 이 질소가스가 혈중으로 배출되면서 그 다음에 공기 색전 뭐 이런 거 생겨서 색전증 생겨가지고 잠한병 작업 환경에서 이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잠한병이 생기는 거죠. 네, 터널 공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터널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압이 높은 상태를 이렇게 꽉꽉 무너지지 않게 눌러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기압 환경에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질병이 걸릴 수 있겠다.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세균성 식중독 중에 세균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체외 독소 엔테로톡신이 소화기계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독소형 식중독 물었습니다. 엔테로톡신이라는 이 장독소를 함유한 우리가 식품 이거 먹었을 때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그래서 답은 그렇습니다. 2번 포도상 구균,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이 균에 의해서 장독소에 의해서 요거를 함유한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1번의 그 장구균은 감염형입니다. 감염형이랑 우리가 독소형이랑 구분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11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이제 독소형 식중독을 묻는 거고 1번의 이 장구균은 감염형이 되겠어요. 3번의 살모넬라균 얘도 똑같이 감염형이 되겠고 장염비브리오 균도 그렇고요. 솔라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에서 올 수 있는 자연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떠올려 보면 감자싹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닌. 답은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서 군집 중독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집 중독
네, 일정 공간에 여러 사람이 많이 다수인이 네, 밀집되어 있을 때 밀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산소는 줄어들면서 발생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두통 증상으로는 뭐 현기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뭐 구토, 불쾌감 이런 신체 증상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CO2가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탄소. 1번의 CO는 네,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탄소. 네. 얘는 3번은 질소 되겠고요. 얘는 산소. 5번의 O3는 오존이 되겠네요. 네,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음용수의 수질 기준 항목 중에 수질 오염과 분변 오염의 대변 오염,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옳은 거 했어요. 네, 우리가 분변 오염 하니까 그냥 바로 떠올려지실 것 같은데 네, 대장균이 음료수나 수돗물에 검출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네, 2번입니다. 네, 14번 모든 인류의 건강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1차 보건 의료 개념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차 보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네,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 동네 보건소, 네,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가 흔히 겪는 건강 문제, 뭐 고혈압, 당뇨, 네, 당뇨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뭐 아니면은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질병을 또 치료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돕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1번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면은 지역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사회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참여. 그래야 성공적으로 1차 보건 의료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지역사회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겠고 세분화된 전문의의 관리 2번이랑 5번에 보면 고도의 의료기술 이런 것들은 3차 병원, 대학병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3차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도시와 우리가 뭐 오지, 농촌 이런 곳에 또 불균형적인 의료 서비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1차 보건 의료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고도의 의료기술 3차 대학병원 해당이 되는 얘기고 3번 구체적인 보건의료 활동이다. 이것도 이제 좀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건의료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증진, 건강 증진, 뭐 예방, 그 다음에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1차 보건의료거든요.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통합된 뭐 포괄적이고 굉장히 종합적이다. 뭐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약간 의미가 좀 벗어나서 맞지 않겠습니다. 4번에 보편적으로 지역사회 주된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이건 맞죠, 그쵸?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의 흔히 겪는 그런 건강 문제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도와주는 거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식품의 부착 또는 혼입된 미생물이 증식하여 발생하는 식품의 부패란 무엇이 변질된 건가? 부패는 우리 주로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뭐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겁니다. 분해 그죠? 그걸 우리가
부패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탄수화물이랑 지방도 있기는 한데요. 탄수화물은 이제 미생물이 우리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현상을 그거는 또 발효라고 하죠. 발효. 그다음에 지방은 또 산패랑 또 관련시켜서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지방이 산화돼서 산패는 지방이 산화되어서 냄새 나고 맛이 나빠지고 하는 것들은 산패고, 발효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단백질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16번 공중 파트입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으로 옳은 거였어요. 1번에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예방은 맞는 말이네요. 2번에 출산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계획 사업에서 출산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피임 방법의 배제가 아니라 피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알려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자 복원을 강화하고요. 복원, 강화, 가족계획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임신 중절 수술 예방,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이런 것들, 출생 성비의 불균형 해소, 이런 것들이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임시술의 적극 권장도 아니고, 그죠? 독신정책 장려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경제활동 연령층의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층의 인구를 개인당 몇 명이나 부양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어요. 부양비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양비는 아이들, 유소년 부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노년 부양비가 있겠어요.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통,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연령을 15세부터 우리가 64세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번에 노년 부양비니까 64세까지니까 65세 이상 인구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100분율이니까 비율이니까 노년 부양비가 되겠고, 유소년 부양비는 똑같이 분모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연령. 그 다음에 돈을 벌지 않는 유소년의 나이가 들어가겠죠. 0에서 그래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노년 부양비의 분자는 65세 이상 인구수이다. 맞네요. 그죠? 2번에 유소년 부양비의 분자는 인구 0에서 20세 인구수 아닙니다. 그죠? 부양비 계산 시 분모에는 총 인구수가 들어간다 했는데 총 인구수가 아니라 15세에서 64세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나뉜다.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로 나뉘고요. 총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비를 말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도 적절한 나이가 있고요. 총 인구도 아니고 연령대가 정해져 있죠. 이거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이라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투베르쿨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였어요. 투베르쿨린 검사가 우리가 잠복결핵이 감염이 되니까 결핵 감염 여부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PPD 용액을 0.1cc 정도 피내 주사하죠. 피내 주사를 해서 한 48시간, 이틀이나 3일, 72시간 뒤에 경결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10mm 이상이면 양성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데, 양성이라고 판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사람
흉부 엑스레이 먼저 찍어봐야겠습니다. 균이 내 몸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활동성인지 아닌지, 활동성 결핵인지를 또 판별을 해야 돼요. 결핵. 그렇기 때문에 투베르클린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봐야겠어요. 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네, 19번 정신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관한 건데요. 1번에 장기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된다 했는데 장기 입원 치료 같은 것들은 이건 굉장히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그렇죠. 병원 치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따른 장기화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면은 병원 치료가 굉장히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입원을 좀 줄이고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고 하면은 입원을 좀 줄이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우리가 입원 탈피 추구. 요게 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추구하는 거고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2번 전통적인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재활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전통적인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 안에서 의사가 약을 주고 격리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죠. 3번에 포괄적 통합적인 접근으로 지역사회 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죠? 포괄적 통합적인 접근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맞겠고요. 4번에 지역사회 내 환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병원 치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했는데 병원 치료 아니었죠. 그렇죠? 입원을 줄이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입원 탈피를 추구하는 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방하거나 아니면 재활하거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되겠고요. 5번 정신과 환자의 지역사회 정신치료는 외래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했는데 언뜻 보면은 이게 또 맞는 것 같아. 왠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시작된다. 맞는 것 같은데 이 시작 자체는 병원 중심, 이 병원 옛날 방식의 병원 중심이었던 격리치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주민 중심의 활동의 움직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주민 중심. 잘 안 써지네요. 주민 중심의 활동에서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해서 그 지역 주민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기간 내 일이 바쁘지 않다면 임의로 가정을 선택해서 방문한다. 임의로 선택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2번에 보건간호사의 지도 감독 아래 계획된 가정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맞고 1번은 그래서 임의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맞지 않겠고요. 3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방문한다 그랬는데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미리 연락도 해야 되고요. 미리 연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 시간 이런 거 정해야겠죠. 4번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가정을 위주로 방문한다. 특별한 친분이 있는 가정 아니고요. 보건소 방문을 기피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방문한다. 이렇게 우리가 방문할 게 아니라 대상자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돼요. 대상자의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해결할 문제가 문제가 경한지 중한지 무거운 건지 경중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문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겠네요. 2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가족, 아니면 개개인 이런 분들이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기 건강관리 기능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여기 있네요.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어요. 좋아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22번 최근에는 치료보다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더 강조되고 있다.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옳은 거 물었는데요.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 더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몸과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1번에 보면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주된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예방을 주된 목표는 아니죠.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지금의 건강한 상태가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예방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의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것만을 주된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 질병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질병 하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전반적인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 더 건강한 상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한 노력이 건강 증진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 불건강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건강보호와 동일한 개념 아니겠습니다. 대상자의 건강을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증진시키는 거 이거 주된 목표가 건강 증진의 주된 목표겠어요. 그죠? 더 나은 상태, 지금도 괜찮지만 좀 더 나은 상태, 더 튼튼하고 몸과 마음을 올려주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 과정도 아니고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싹 다 바뀌어야 돼요. 몸과 환경까지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국민건강 증진 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역량 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국민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 좋아지게 만드는 거 사업이 옳은 거 필요한 이유로 옳은 건데 1번에 만성질환의 감소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이 증가하죠. 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만성질환도 증가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의 감소가 아니라 부담이 늘어나니까 증가하니까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3번에 건강생활습관의 중요성 증가 맞죠?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발전하고 가속화되면서 환경이나 이런 건강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4번에 2차 예방의 중요성의 인식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기 2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거든요. 근데 건강 증진이라는 건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개선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어요. 1차 예방은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방접종이나 건강 증진, 예방접종,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2차는 이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2차가 되겠고 3차 이게 이제 재활 복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안 되겠고요. 급성 감염병 질환의 증가. 예전에는 급성적으로 감염병 질환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 감염병 질환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되었고요. 만성 질환이 늘어났죠. 증가되어서 증진 사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23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4번 낮병원 프로그램이란 낮 시간 동안만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입원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의 낮병원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신경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먹는 거잖아요. 뭐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서 식욕 부진이 있는 건데 이런 환자의 납병원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병 기간이 1번에 6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미만은 좀 길고요. 6개월이 아니라 보통 뭐 3, 4개월 미만이라고 3, 4개월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폭식과 구토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심하지 않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심한 저체중 있을 때, 심한 저체중이 있을 때 유용하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섭식 장애 재반 증상의 감소와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발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이거는 맞네요. 그죠? 3번에 심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때 시행한다. 이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입원 치료해야 됩니다. 수액도 맞고 해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떤 뭐 폭식 행동 아니면 욕망, 마르고 싶은 욕망, 폭식 행동 뭐 그런 욕망, 마른 걸 갈망하는 그런 욕망 아니면 무능감, 본인이 못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신체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있다라거나 신체 불만족 이런데 불만족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되겠죠. 그죠? 요럴 때는 신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입원 치료를 받아야겠고요. 4번에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키고 부가적인 체중 증가가 생기지 않도록 억제한다 했는데 부가적으로도 이후에도 체중을 서서히 증가시키고요.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체중을 조금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이겠고요. 5번에 체중 증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기간에 빠르게 체중을 증가시킨다 했는데 아니죠. 단기간에 빠르게가 아니라 서서히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도 부가적인 체중 증가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다.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피임 방법 중에 하나인 기초체온법에서 기초체온을 측정하는 시간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기초체온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잠을 깼어요. 그러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바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해야겠죠. 일정한 시간에 체온을 재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26번 활동성 결핵 환자에게 기침을 할 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다면 감염 회로 중 어느 단계를 예방하기 위함인가? 네,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떨어지는 경로인 이 탈출구를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27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암검진 프로그램에 속하는 사항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네, 5대암이라고 하면 우리 소화기에 속하는 뭐 위, 대장, 간 이렇게 3총사가 있겠고요. 위, 대장, 간 여기에다가 유방이랑 자궁 요 두 가지를 보태면 5대가 되겠네요. 5대.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면 폐 쪽인데 이렇게 되면은 6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 5대암 검진을 물어봤으니까 소화기 3가지랑 유방이랑 자궁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항문 부위 회음부 등의 소양증을 가려워요. 유발하고 긁게 되면서
발적, 종창 등을 동반한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기생충 물어봤네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요충이 항문 주위에 산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려워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9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옳은 거 물었어요. 네, 1번에 만성질환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다 했는데 이거는 정신건강이랑은 뭐 관련성은 좀 떨어지고요. 이번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질병 예방보다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 했는데 질병 예방과 질병 예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병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 증진이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3번에 퇴원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그렇죠? 사회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필요한 거고요. 입원 가능한 병상 수에 비해서 환자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아서 그렇죠. 많아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니까 증가하니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0번 혈액관리법상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할 때 실시해야 되는 검사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요. 1번에 ALT 검사, 강기능 검사, 그다음에 2번에 B형 간염, 3번에 C형 간염 맞고요. 그죠? 4번에 혈당 검사 있는데 혈당 검사는 필요가 없죠. 당뇨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아니고 감염성 질환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하면은 매독 검사가 있겠네요. 그죠? 매독 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실시해가지고 체열할 때 검사해야 될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혈당 검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1번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에 대한 건 그럼 2급인 거를 골라야 되는데 1번의 패스트는 무시무시한 패스트 1급입니다. 그죠? 황열은 3급이고요. 결핵, 홍역 이 아이들은 2급이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맞고요. 세균성 이질, 얘는 2급이 맞습니다. 그죠? 황열은 3급이고, 야토병 1급, 파라티푸스 2급, 콜레라 2급, 브루셀라증 3급.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의료법에서 말하는 간호기록부 기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했어요. 간호기록부니까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내용들은 간호처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데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투약을 했다, 처치를 했다, 간호 어떤 것들을 시행했다 이런 것들은 다 맞겠어요. 그죠? 그리고 체온, 맥박, 바이탈 사인에 관한 이런 것들도 다 맞겠어요. 그렇지만 수술 계획에 관한 건 우리 간호기록에다가 쓸 내용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써야 되는 의사기록지 이런 것들에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구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과 관련된 보건소장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는데요. 1번에 불소 농도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 맞겠습니다. 근데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 점검하는 것도 맞겠고요. 얘도 맞고 얘도 맞네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 맞겠습니다. 4번에 불소 투입 담당자의 안전관리. 그러니까 이 불소 투입을 하는 거는 이 정수장 기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처리를 하는 정수장 기계를 돌리는 직원이잖아요. 그죠? 돌리는 직원. 이 직원의 안전관리는 보건소장이 하는 게 아니죠. 정수장 직원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네, 정신건강의 전문 요원으로는 이렇게 정하겠다고 한 사람이 네,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네,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네, 임상심리사인데 앞에 네, 정신건강이 붙으면 되겠어요. 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네,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네, 작업치료사, 여기 앞에도 네, 정신건강이라고 이렇게 붙으면 되겠어요. 요 네 분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35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핵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자의 명부에 대한 기록에 보관 연한으로 옳은 거 했어요. 네,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것과 네,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것과 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감염병 환자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감염병 네, 환자의 우리가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 명부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보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가 있어서 이런 분들도 작성을 하겠죠. 명부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10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10년간 보관.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의 10년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제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